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 세포 충전 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신 연세에서 의원 심영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런 책인데요. 세포의 전기를 충전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런데 저는 이 항문 거근 증후군이다.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문에서 발생한다. 항문에 다양한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문에서 통증을 느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고 또 이 질병을 진단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항문은 안녕하십니까? 심영기 원장님으로부터 이 항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증, 기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에서 의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항문 거근 증후군.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고요. 병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건가 보다. 진단명이 그건가 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을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당신의 똥꼬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항문이 똥꼬잖아요. 우리 그냥 뭐 아가들 얘기하는 게 너 똥꼬다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항문 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증인데 계속 아파. 그리고 대변을 봐도 본 것 같지가 않고 대변 보고 나서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치질인 줄 알고 가죠. 근데 치질 뭐 요즘엔 치핵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대장 항문과 가서 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검사를 해도 정상이 나오고 이상은 없는데 자기는 아파. 그게 이제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이제 봐주시면 첫 장부터 갈까요? 첫 장으로 오늘. 그래서 이제 항문 거근 증후군 진단과 일회요법의 이제 오늘 제목인데 항문 거근 증후군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그림에도 있다시피 똥꼬가 실제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똥꼬 통증이고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 이 항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항문이 아파요. 대표적인 게 항문 통증이고, 그다음에 배변감. 대변을 보고 나서도 또 계속 마려워. 대변이. 그리고 잔변감. 보고 난 데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문에 화끈화끈해요. 또 어떤 환자분은 고춧가루 뿌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뜨겁고 따갑다. 속에 무언가 부어서 꽉 찬 느낌이 있다. 항문 속에. 그리고 항문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으면 더 아파진다. 또 오래 운전하면 더 아파진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뭐가 꽉 차 있고 감각 이상이 생긴 거야. 화끈거리거나 뜨끈거리거나 뭐 하여튼 그리고 뭐가 고무풍선이 푹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문 증상인데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하나하나 말씀하신 게 이런 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오니까 의학 책에는 배변 후에는 잠깐은 시원한데 건조한 느낌, 뻣뻣한 느낌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쓰리고 아프다. 염증이 있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서 있으면 조금 편해진다. 저는 운전을 못한다. 항문 주위에 손으로 누르면 아프다. 항문 주위에 깊은 속에 통증이다. 겉에 아픈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항문 주위가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그리고 재채기 할 때도 울리면 아프다.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좀 계속 나오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서 있으면 좀 덜해진다. 이게 어떤 남자분인데 중년 노년으로 60대 50대 중반이신 분인데 직장 그만두셨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내 병원이랑 병원 다 다녀봐도 치료는 안 되고 앉아 있으면은 뭐 안절부절 못하니까 도저히 직장에 다닐 수 없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발살바라는 건 코를 이렇게 막고 숨을 꽉 밀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항문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든다.
무거운 것을 들 때 또 항문이 빠질 것 같아서 무거운 걸 못 든다. 무언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뭐 아주 다양하게 항문에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면 잘 몰라. 다 이상이 없는데요. 그런데 진단도 잘 안 되고 치료법도 딱히 없었어요. 항문 거운 증후군이.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고 대장 항문과 여러 군데 다니고 그다음에 치핵이나 치루나 치열. 이 치열은 찢어진 거고 치루는 이제 새는 거고 그다음에 치핵은 뭐 치질이죠. 항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픈 거예요. 대장 항문과 가서. 그래서 이제 또 CT, MR을 찍어봐요. 그것도 다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근육이완제, 진통제, 그 다음에 대변이 딱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대변 연화제 이런 거를 계속 먹어. 근데 2주 뭐 한 달씩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 그럼 다음에 또 갔어. 나 하나도 안 좋아져요, 원장님. 그러면은 근육이 항문 주위에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보톡스 주사 한번 맞아봅시다 해서 보톡스 주름 피는 거. 신경을 차단하는 거죠. 저기 보톡스는. 보톡스로 날 것 같으면 저한테 안 왔겠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는 뭐, 현대의학을 하는 대장항문과는 갈 수가 없고, 이제 한의원 가자. 그럼 한의원 가서는 뭐, 침 맞고, 뜸 맞고, 또, 봉독도 또 독이에요. 그래서 신경 흐름 차단시키는 봉독도 맞고, 또 요새 유행하는 뭐, 약침도 맞았는데 하나도 효과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효과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개발한 엘큐어 진단법이라는 거는 엘큐어 진단으로 꼬리뼈 신경에 어떻게 정상인지 나빠졌는지 그래서 실제로 신경이 망가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검사하는 게 있고 특히 항문 주위에 100명 환자 중에 80%가 이제 완전히 낫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네네. 일주일 정도. 이건 이제 결과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항문 거군 증후군은 그럼 누구한테 잘 생기느냐? 남자 여자 비슷하고요. 40대에서 60대 많고 키가 클수록 그리고 담배 많이 필수록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많을수록 심해지는 거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직업에서 이제 항문이 빠지는 느낌 많이 있고 또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직업 요새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세요. 네네. 원인은 뭐냐? 이제 원인은 지금 신경이 문제다. 실제로 항문이나 대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대장항문과에서 진단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오니까 항문 괄약근 주위에 림프절이나 림프관이나 이런데 이제 주위에 림프 찌꺼기가 잔뜩 고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항문에 분포하고 있는 천골신경이라고 해요. 꼬리뼈 신경이죠. 꼬리뼈 신경 3번, 4번, 5번 신경. 그다음에 음부신경. 그걸 음부신경이라고도 하고 이 분지가 좀 이따 해봐. 그다음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복합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 신경이 자극돼서 일어나는 질병이 항문거군 증후군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신경 자극이라고 하는 게 눌리는 건지 어떤 뭐 물질에 의한 자극인지 또 뭐 어떤 것 그게 때문에 이제 자극 자체가 이제 뭐 림프 찌꺼기에 의한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자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무슨 뭐 종양이 있다든지 뾰루지가 있다든지 혹은 뭐 이런 염증으로 인한 염증에 의한 자극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그 물체 그러니까 뭐 낭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디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드물지만 그래서 저는 주로 화학적인 반응이다. 신경에
이 신경의 주위에 림프 찌꺼기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저는 예. 이제 정의를 내리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대부분은 림프 슬러지, 림프 찌꺼기가 주 원인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해부학 그림인데요. 해부학 그림 보면 이제 꼬리뼈 신경이 쭉 나오고 있고 좌골 신경이 그 굵은 거 그러니까 그 가운데 좌골 신경이라고 써 있죠. 좌골 신경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제일 굵은 게 좌골 신경이에요. 그렇게 쭉 합쳐져서 쭉 내려가요. 거기인데 이제 음부 신경이라고 좌골 신경 합쳐지기 전 단계에서 그게 아주 빨간 거, 그 위에 거. 위에 화살표 보시면 위에 그림을 화살표 보시면 그 가닥 같은 게 이렇게 쭉 두 개가 나와서 하나 음부신경 거기 이제 음부신경인데 거기에 아주 그 주위에 림프찌꺼기가 꽉 차서 그런 것이다. 그거를 이제 요거는 뒤에서 본 모습이고 아래에서 본 모습을 보면 음부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갖고 항문 쪽으로 가는데 아, 요거요. 네, 항문 거군 증후군이 심한 분들은 소변, 배뇨통도 같이 있어요. 소변 보고 나오면 엄청나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문 거군뿐만이 아니고 방광의 신경, 음부신경이 거기도 관장을 하거든요. 그게 다 망가진 거. 굉장히 심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고치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기 신경이. 네. 그러니까 항문으로 가는 거에서 다른 가닥이 소변줄로 가요. 그래서 이 배뇨통이 있고 항문통이 있어서 그러면 아주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리고 병원을 가서 뭐 해주는 거로 낫지는 않고 그래서 참 힘든 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항문 거군 증후군을 감별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죠. 허리디스크 일때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둔부 통증이라든지 이상근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항문 쪽에 톡톡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항문 거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항문 거군 증후군이 신경이 나오는 뿌리가 좌골신경이에요. 그래서 꼬리뼈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꼬리뼈 신경에서부터 쭉 나와서 갈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로는 그 아래 그림처럼 아래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합니다. 체열 검사를 하면 오늘 이 슬라이드는 안 집어넣어놨는데 그 슬라이드 한번 살짝 보여주실까요?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거기 항문 있는데 빨갛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것이 허벅지 밑으로 쭉 뻗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게 좌골신경하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 해서 그 왼쪽 그림은 이상근 증후군처럼 속에 이제 이상근이 거기가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항문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별히 감별하지는 않아도 되고 대부분 원뿌리 그러니까 큰 뿌리로는 좌골신경통이고 거기서 항문 거군 증후군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사각사각 진단법이라고 해서 전기가 떨어져 있고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은 소리가 틀려진다. 그래서 정상은 소리가 적게 나고 나쁜 데는 소리가 커진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완전히 소리가 꼬리뼈 공둥이 있는 데는 완전히 소리 커지는 거 아실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에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고 저 네, 네. 등으로 가면 소리가 안 나는데 저건 왜 그렇습니까? 항문 옆으로 해서 이제 그 음부신경 쪽으로 그 부위에 예. 통증 유발점이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고요. 네. 요것이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특허가 두 번째 특허가 나왔는데 그 특허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예. 전 세계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진단하고 예, 치료하는 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치료법이 이제 엘큐어 요법이라는 건데 엘큐어가 뭐의 약자냐면 엘렉트릭 큐어예요. 그래서 전기 치료라는 뜻이고요. 예. 세포 충전을 해서 이제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기술이다. 현대 의학으로 신경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신경 재생에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치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것이 이제 거의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제 개발된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통증 특징은 이제 통증 유발점을 전기 생리학적으로 진단하는 객관적인 통증 지표도 가능하고, 요것도 제 특허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포 충전을 통한 치료고, 반복 치료하면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신경이 재생되는, 지금 현대의학으로 신경 재생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신경 재생되는 거를 제가 수많은 예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엘큐어요법의 원리를 개발하게 된 그런 원리는 뭐냐면, 우리 세포는 2차 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전, 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전기 에너지는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이 그림의 세포 속에 보면 그 번데기 같이 생긴 게 있어.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세포가 정상일 땐 초록색으로 충분히 충전이 됐을 때 아무 증상이 없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만성병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완전히 떨어지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이 전기 생리학적인 이론이고요. 엘큐어 요법은 거꾸로 충전을 시켜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질병 발생의 악순환의 고리,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세포 스트레스가 생기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생성이 떨어져서, 발전소에서 전기 안 만들면은 전기 없는 거죠. 그럼 세포가 방전이 되고, 그러면 방전돼 버리니까 모터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전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미세 순환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림프 슬러지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림프 찌꺼기가 축적이 되고 주위가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생기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엘큐어는 이 모든 단계에 도움을 줍니다. 염증도 좋게 해주고, 섬유화가 된 것도 좋게 해주고, 림프 찌꺼기도 분해를 해주고, 순환도 좋게 해주고, 세포를 충전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를 쉬게 해줌으로써 세포 재생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항노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잠깐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pH, 그러니까 산 알칼리 정도로 봤을 때 정상일 땐 알칼리성이고, 또 암세포 죽거나 그럴 땐 산성 체질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산성 체질이에요. 그리고 한 박사님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이제 하는 게 우리 그 OH기를 보충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치료나 이 영양소 같은 거를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산성 알칼리성 밑에 보면 산성은 산화가 된 상태고, 사과를 이렇게 깎아갖고 놔두면은 그 베이지색 아주 이쁜 사과가 갈변이 되잖아요. 그게 산화된 거잖아요. 산화 스트레스. 그런 식으로 우리 몸도 산화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성 체질이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학설입니다. 그거를 이제 충전을 시켜줌으로써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고 환원시켜주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전기생리학적으로 전기를 소통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러한 전기 절연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저렇게 큰 덩어리로 있다가 전기를 넣어줌으로 해서 전기로 이온 분해가 되는 원리로 이온 분해가 되면서 세포가 충전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이온 분해가 될 땐 약간 찌릿찌릿 아픈 통전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그래서 작동 원리는 이 세포 충전 상태를 LQ로 진단할 수가 있고 통증 유발점이 어딘지를 아까 사각사각 진단 보신 거 마찬가지로 유발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증 유발점이 통증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아픈지 진단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이론은 전인 현상 및 전기 마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 현상이나 전기 마찰 현상은 제가 만든 용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냐면 림프 찌꺼기를 아까도 도표로 보여드렸지만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섬유화 어디 몸이 아픈데 이렇게 만져보면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는 게 이제 섬유화가 됐거나 경련이 일어난 거거든요. 섬유화가 녹아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LQ의 섬유화가 녹고 신경이 재생되는 게 현대의학에서 손도 못 대는 부분인데 섬유화가 되는 것도 섬유화된 딱딱하게 굳은 것도 녹게 된다. 그 밖에 장점이 많이 있죠. 미세순환도 좋아지고 세포가 충전돼서 재생이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항노화요법도 있고 이제 늙지 않게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LQ인데요. 여기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게 22년도에 제가 받은 특허증이고, 다음. 원리는 충전시켜서 림프 찌꺼기를 전기 분해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고요. 다음. 그래서 그럼 림프가 뭐냐? 림프는 잘 모르시는데 혈액순환은 알고 있어도 림프순환 모르는데 혈액양의 4배의 림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게 이제 진물인데요. 이 4배로 된 것이 피가 미처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게 림프계입니다. 근데 림프계를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잘 모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이 기계를 개발하게 된 동기도 림프 부종. 근데 림프 찌꺼기 이론도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가 충전이 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세포 안과 바깥에 이렇게 있을 때 전기를 넣어주면 세포가 충전이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세포 충전요법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가 툭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온 교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포가 충전이 되면 세포가 이 전기가 굉장히 이제 풍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많아지는 거죠. 전자가 많아지고 또 알카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음이온 같은 걸 많이 섭취하면은 알카리성 체질로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전자가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음이온이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런 것들을 음이온 뭐 발생기 또 기계입니다. 공기. 공기로 해서 음이온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고 숲에 이렇게 가면 굉장히 우리가 청량감이 들잖아요. 그게 음이온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음이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음이온 충전하는 것도 같이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병 앞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전 슬라이드는 뭐 살짝 지나갔지만 그렇구나. 세포가 방전이 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에요.
급성 통증, 만성 통증, 좌골신경통, 만성 피로, 불면증, 그리고 우리 몸에는 256가지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유전에 따라서 나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뭐 눈이 안 좋아, 아니면 귀가 안 좋아. 그럼 거기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DNA가 약한 게. 네. 그래서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뭐 온몸에 만병통치처럼 우리 몸의 256가지 세포는 다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주면 현대의학이 타치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믿고 있고 현재 난치병 클리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명이 좋아진다든지 두통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메니에르병 어지럼증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지고 그다음에 소화계통 위장이나 이게 전기 치료가 근육통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위장이라든지 췌장,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 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 뭐 나머지 뭐 신경 재생은 물론 굉장히 느려요. 현대의학으로 신경 재생이 안 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느리지만 된다.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대단합니다.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시켜주면 만병통치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림프 찌꺼기를 없음으로써 세포가 충전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전이 잘 돼서 충분하게 전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 림프 찌꺼기로 그냥 넘어갈게요. 림프 찌꺼기는 이제 전기적으로 방전을 시켜주는 건데 저걸 잘게 부숴서 배출을 시켜주면 전기가 소통이 일어나서 이제 세포가 좋아지고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충전이 된 상태는 저렇게 활발하고 기분이 좋은데 방전이 되면 이제 사람이 축 늘어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세포는 배터리다. 그래서 LQ 요법은 뭐 오늘 항문 거건 증후군 같이 이제 뭐 톡톡하고 치료 진단도 잘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병뿐만이 아니고 목, 어깨, 등, 가슴, 허리, 배, 뭐 대상포진 후유증이 신경이 그게 전선이 타버려서 오그라붙은 거잖아요. 아, 예. 이게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돼갖고 오그라붙은 건데 그것도 조금씩은 좋아져요. 근데 아. 너무 심하게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이제 그 진통제하고 마약 안 들을 땐 마약까지 쓰는 그런 병인데요. 그러면 더 나빠져요. 림프 찌꺼기만.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놔갖고 스테로이드를 하면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절대 봉독 이런 거 절대 맞지 마시고 모든 약 맞지 마시고 치료를 시작합니다가 저희 병원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LQ요법은 전기가 떨어져서 생긴 통증은 다 고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 예. 대상포진 후 통증, 그다음에 부하나사라고 그러죠.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두통, 불면증, 녹내장, 이명, 메니에르병, 치매, 파킨슨, CRPS라고 복합통증 증후군, 정신분열증 이런 것도 꾸준히 할 때 그리고 약물 복용이 굉장히 독한 약들을 처방을 많이 하시거든요. 치매 약도 그렇고 그거를 일단은 저는 다 끊어요. 그랬더니 치매 치료 받던 분이 약물 끊으니까는 걷는 게 뒤뚱뒤뚱 걷다가 약물 끊고 났더니 80% 좋아졌대요. 우와. 그러면 치매에서 처방하는 약이 그러면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냐?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으니까 그냥 좋아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세포 충전을 시켜주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뭐냐면 손이 아프다 그래서 손만 딥다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손이 아플 때는 어딜 치료해야 되냐면 쭉 따라 올라가면 척추의 센터를 보면 목 경추신경을 치료해야 된다. 네. 다리가 아플 때는 다리만 딥다 발바닥
거기 족저근막염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저는 웃어요.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허리 신경인 거예요. 예. 궁둥이 위에, 그죠? 예. 궁둥이 위에 꼬리뼈 신경, 예. 척추신 거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더마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방에서는 경락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틀릴 겁니다. 한의사 예. 선생님들은 뭐 이거를 완전히 틀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내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의사들은 이거를 더마톰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발바닥이 좋아집니다. 네. 와. 네. 더마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도 옛날에 원시 시대 때는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 예. 더마톰이. 예, 예. 그래서 손이 아프면 목입니다. 목신경.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뭐냐 하면은 췌장이 나쁠 때는 뭐 T5나 T8 정도 되는 거고 위장이 나쁠 때는 뭐 T6 그러니까 흉추신경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치료하는 게 위장이 좋아지고 예. 췌장이 좋아지고 간장이 좋아지는 원리가 저기 척추신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가 아프면서 디스크가 있을 땐 다리가 같이 아프잖아요. 예. 좌골신경통도 마찬가지고 이게 꼬리 궁둥뼈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그림이라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척추신경 이게 척추신경이 쭉 가는 게 뭐 간장, 췌장, 신장, 위장, 소장, 대장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예. 위쪽으로 가면 이제 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예.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좋은 거는 이제 췌장하고 이 LQ 치료 효과 좋은 게 췌장하고 간장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약을 다 끊으니까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환자분들은 약을 계속 먹던 버릇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전기 공급 파스를 이제 처방해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똑같은 파스처럼 생겼는데 그거 붙이면은 아주 미약하게 천천히 그 전기를 대전을 시켜서 좋게 해주는 그런 원리가 있는 전기 파스가 되겠습니다. 예. 네. 파스. 네, 전기 공급 파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LQ 치료는 단점이 있다면 한두 번에 반짝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는 아니에요. 천천히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급하잖아요. 빨리 이게 이제 습관화돼 있으니까 한번 치료하면 싹 나아지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각 병원에서 통증 클리닉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를 계속 놓게 되면 한 방에 나와버리는. 처음에는 뭐 놓자마자 뭐 하루나 이틀 뭐 가지도 않게 금방 좋아져요. 예. 야, 이 진짜 그 병원 너무너무 잘 본다. 근데 그거를 반복 치료했을 경우는 힘줄이 오그라붙고 나중에 힘줄이 끊어지게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피부 위축이 돼서 피부 함몰이 되고 근육이 위축이 돼버리고 이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부작용이 일단 생기면은 못 고쳐요. 그게 문제예요. 약물 그러니까 통증 환자들 여러 군데 가서 신경 차단술 받았다는 거 전부 다 스테로이드 중독된 그게 거. 그거였군요. 네네네. 신경 차단술에 쓰는 그 약품이 뼈 주사라고 해서 우유빛 색깔이 나는데 그걸 주사를 놓으면 일단 차단이니까 통증 신호를 막아버리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리는 완전히 신경이 전기가 소통이 안 되고 막아지는 거라서 이제 훨씬 더 고질병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악화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급성기에 맞게 되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맞으시고 더 이상 맞으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보너스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Q 요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항문 거근 증후군에는 LQ 요법 외에 제가 아는 지식 하나에서는 치료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대 근응은 LQ 요법은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세포 재생이 되는 거로 해서 망가진 음부신경 항문 거근 증후군은 망가진 음부신경을 재생시켜주는 치료고 이게 세계 최초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5일 날 특허가 두 번째 특허가 네. 나왔어요. 특허증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저거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 통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특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세계 최초로 세포 충전 건강법인데 이제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고 지금 신청한 게 또 몇 개는 더 있는데요. 야,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엘큐어가 그 특허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유일한 기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FDA 등록도 돼 있고요. 네. 예.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항문 거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